수원역은 예로부터 유난히 괴담이 많던 장소였습니다. 근처를 지나다니다 보면 어김없이 수많은 사이비 신도들이 도를 아십니까? 라는 말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잡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 그 수많은 사이비 신도들이 단순히 자신들이 믿는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가 아닌 다른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당신에게 접근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수원역을 지나던 중 사이비에게 붙잡혀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는 어느 겨울날, 회사 기숙사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수원역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머리가 짧고 이목구비가 중성적으로 생긴 여성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느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그렇듯이 인상이 선하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죠. 글쓴이의 직업이나 나이 등을 물어보고는 인상이 너무 좋아서 말을 걸었다고 하고 착하게 살라는 말을 뒤로 한 채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을 때쯤 다시 회사 기숙사로 가기 위해 수원역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글쓴이에게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번에 말을 걸어온 사람은 어느 할머니였는데 손이 너무 시렵다고 하며 장갑을 빌려줄 수 있겠냐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옷차림은 아주 허름했으며 커다란 등산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안쓰러워 보였던 글쓴이는 장갑과 목도리를 빌려드리고는 어디까지 가시냐고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들을 찾으러 간다는 말만을 반복하며 할머니는 추위에 떨고 계셨죠. 혹시 치매가 있으신 분인가 라고 생각하던 찰나 할머니는 갑작스레 정류장 뒤편의 골목길을 향해 걸어갔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할머니가 두고 간 보따리를 들고는 할머니를 따라갔고 보따리는 부피와는 다르게 매우 가벼웠다고 합니다. 등도 굽으시고 연세도 많아 보였던 할머니는 골목길에 들어서자 아주 빠른 걸음으로 골목길 사이사이를 지났고 점차 인적이 드문 곳을 향해 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설마 할머니가 자신에게 해코지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글쓴이는 의심을 털고는 할머니가 멈춰선 가정집 같은 곳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여기가 집인가 싶어 글쓴이는 짐을 내려두고 그만 가보려고 하는데 그 순간 할머니가 옷자락을 붙잡고는 여기까지 왔는데 차라도 마시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할머니는 막무가내로 팔을 붙잡고 집 안으로 데려갔고 짙은 초록색의 대문을 열고 들어간 뒤 대청마루 같은 곳에 글쓴이를 앉혀두고는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셨죠. 주변을 둘러보던 중 글쓴이는 건너편 방 열린 문틈 사이로 사람 눈 같은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치자마자 곧바로 방문이 닫혔고 뭔가 이상함을 느낀 글쓴이는 그냥 가보겠다고 일어나서 가려고 하였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뛰어오면서 글쓴이에게 차를 한 잔 마시고 가라고 붙잡았습니다. 절대로 놓칠 수 없다는 눈빛으로 할머니가 붙잡고 있던 찰나 대문이 벌컥 열리면서 두 사람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 한 명이 얼마 전 수원역에서 보았던 사이비 신도였습니다. 그러고는 글쓴이에게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냐며 뒤로 밀어냈고 할머니의 팔을 뿌리칠 수 없었던 글쓴이는 안으로 들어가 앉아서 이야기하자는 사이비의 말에 쉽게 빠져나가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잠자코 마루 위에 앉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고 맞은편에 함께 온 남자와 앉은 사이비는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며 해코지를 하려던 게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뒤편으로 보이는 방문 틈 사이로 또다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죠.
부엌에서 나온 할머니는 큰 쟁반에 커피를 타왔고 사이비와 남자에겐 찻잔에 탄 커피를 주었지만 글쓴이에겐 종이컵에 든 커피를 주었다고 합니다. 커피를 받고는 방 안쪽으로 들어간 뒤 사이비는 우주와 천라만상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열심히 설명을 하던 와중에도 사이비는 계속해서 글쓴이에게 커피를 왜 안 마시냐고 재촉하였죠. 그때 주변에 있던 남자가 책을 읽으며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 글쓴이는 기회라고 생각하고는 앞에 있던 사이비를 발로 차버리고 커피를 남자에게 뿌린 뒤 한달음에 도망쳤다고 합니다. 대문으로 달려갔지만 자물쇠와 빗장이 채워져 있어서 열지 못하고 구석에 쌓여있는 계집과 비품들이 쌓여있는 것을 보고는 밟고 올라가서 담벼락을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담벼락 위로 올라오는 남자의 손이 보여서 옆에 있던 돌을 집어 내려 찍었죠. 남자의 비명을 듣고는 그쪽을 향해 돌을 던지고 다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서 곧 사이비가 쫓아올 것 같았지만 처음 보는 골목길로 들어온지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단 발 닿는 대로 골목 사이사이를 뛰다가 금방 붙잡힐 것 같은 느낌에 골목을 돌아 제일 처음으로 보이는 건물을 향해 들어갔다고 합니다. 계단을 올라 창문으로 밖을 보니 남자는 주변을 뛰어다니고 사이비는 건물 맞은편에 갔다가 다시 나와서는 글쓴이가 있는 건물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다행히 방금 전에 집에서 신발을 벗어두고 온 상태라 조용히 계단을 올라가선 옥상 문 앞에 다다랐죠. 옥상 문을 열면 소리가 날 것 같았고 사이비가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중 글쓴이는 옥상 문 옆에 커다란 대야들이 여러 개 쌓여있는 게 보였죠. 그래서 옆에 있던 대야를 들고 구석에 있는 큰 대야 안으로 들어가 뚜껑을 덮은 뒤 들고 있는 대야로 몸을 가렸다고 합니다. 저들에게 잡히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떨고 있는 와중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옥상 문을 여는 것 같은 큰 문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곧 닫히고 지나갔나 싶어서 나가려던 찰나 글쓴이가 숨어있던 큰 대야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숨도 못 쉬고 있던 와중에 다시 뚜껑이 닫히고는 다른 대야들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고 글쓴이는 몸을 가리고 있던지라 찾지 못하고 지나간 것이었죠. 그런 뒤 발소리가 들리고는 아무 소리도 없이 조용해졌지만 글쓴이는 사이비가 그 자리에 서 있을까봐 한동안 나가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꺼내 119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추위와 두려움 그리고 질식할 것 같은 공포에 덜덜 떨며 언제 올지 모르는 구조대를 기다렸고 얼마 뒤 글쓴이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사이비와 그 남자가 구조대인 척 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옥상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대야 틈 사이로 경찰과 119 구급대원의 옷이 보여서 살려달라는 말과 함께 벌떡 일어나 곧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체감상으로는 2시간이 지난 것 같았지만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불과 20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구급차에 앉아 경찰 조사를 받았고 글쓴이의 발은 맨발로 도망치느라 피투성이로 퉁퉁 부어 있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2주 뒤에 경찰로부터 사이비와 그 일당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신도들에게 약을 먹이면서 점차 약에 중독시키며 돈을 빼앗는 사이비 집단이었다고 하며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사이비 일당이 한 달 전부터 글쓴이에게 말을 건 직후로 계속해서 지켜와 왔다고 하는 점입니다. 몇 시쯤에 수원역 어디에서 버스를 타는지 일일이 확인해 놓고는
할머니를 이용해 유인한 것이죠. 이 일로 인해 글쓴이는 한동안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수원역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며 기숙사도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로 그 일당은 사이비와 남자 그리고 할머니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틈 사이로 보였던 눈은 무엇이었을까요?